당신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여보, 나 오늘 야근인데.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회사 앞 카페 있잖아. 누구랑 있어? 여보, 미안해. 그때 수지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끝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수진과 남편 재욱은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 3년, 결혼 5년 차. 딸 둘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동네에서 꽃집을 운영했고 재욱은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일했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수진의 부모님께서 가끔 용돈도 주시고 사위를 정말 아껴주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버지는 재욱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욱이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재욱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가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재욱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메시지를 받습니다. 회사 후배 여직원과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집사람한테는 회식이라고 할게.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좋아하게 돼서. 나도 그래. 근데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줘.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탐정이 됐습니다. 재욱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고 퇴근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회식이라던 날 재욱의 회사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회사 근처 허름한 레스토랑에서 그 여직원과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는 재욱을. 여자는 26쯤 돼 보였습니다. 재욱은 그 여자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5살, 3살. 아직 엄마 아빠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재욱에게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 어땠어? 응, 괜찮았어. 좀 피곤하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재욱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확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씻고 자.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재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일주일 동안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욱이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이틀 다녀온다고. 하지만 신용카드 내역을 보니 서울 시내 호텔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그 호텔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재욱과 그 여자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걸. 둘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설명해.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재욱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재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야? 석 달 전부터. 아니, 넉 달쯤. 왜? 나도 몰라. 그냥 회사에서 힘들 때 위로받다 보니까. 나한텐 왜 말 안 했어? 나도 당신 힘든 거 들어줄 수 있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욱은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재욱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사랑해? 아니, 아니야.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어. 나는? 여보가 제일 소중해. 진짜야. 믿을 수 있을까? 다시는 안 그럴게. 절대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재욱은 울었습니다. 35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싸웠습니다. 수진은 소리를 질렀고 재욱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매일 밤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뭘 했는지 다 말해. 여보, 그건 다 말하라고. 안 그러면 용서 못해. 식사하고 영화 보고 그리고 그리고? 호텔에 2번 갔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재욱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재욱과 같은 방을 쓰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재욱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수진만 쳐다봤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수진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재욱이가 회사도 안 나간다던데. 엄마, 재욱이가 바람을 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회사 후배랑 넉 달 동안.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용서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이 안 돼요. 그럼 이혼해야지. 그런 놈이랑 살 수 없지. 근데 엄마, 재욱이가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아요. 매일 울면서 빌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뭐라고 할 순 없어. 내 인생이니까.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용서한다면 제대로 감시해야 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네, 엄마. 어머니가 돌아간 후 수지는 재욱을 불렀습니다. 2주일 만에 제대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여보, 응, 여보. 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이혼할까, 용서할까. 근데 재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 생각하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여보,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첫째, 그 여자랑 완전히 끊어. 회사 그만두든지 부서 옮기든지 해. 알겠어. 당장 사표 쓸게. 둘째,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줘.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그래. 셋째, 퇴근 후엔 바로 집에 와. 약속 있으면 미리 말해. 당연하지. 넷째, 신용카드 문자 내 핸드폰으로도 오게 해. 알았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를 배신하면 그땐 끝이야. 절대 용서 안 해. 알았어. 정말 고마워, 여보. 평생 잘할게. 재욱은 약속대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더 작은 회사였고 연봉도 조금 줄었지만 재욱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카카오톡도 매일 보여줬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욱은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퇴근 후엔 곧장 집에 왔고 주말엔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집안일도 도왔고 수진에게 꽃도 사다 줬습니다. 수진은 재욱이 변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계속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숨기는 게 있는 걸까? 밤마다 재욱이 잠들면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첩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재욱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믿어줘도 되지 않을까? 나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 응, 알아. 고마워.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재욱이 잠든 후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당연한 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의심이 점점 커져서 결국 두 사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거라는 걸.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재욱이 새 회사에 적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재욱이 정말 달라졌다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인사하고 퇴근하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속도 없이 늦는 법이 없었고 회식이 있으면 미리 알려줬습니다. 주말엔 꽃집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미 들어온 거 정리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여보는 애들 봐줘. 그래, 알았어. 재욱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있었을 텐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수진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욱의 모습이 오히려 수진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냐? 어느 날 저녁 재욱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었습니다. 여보, 왜 늦었어? 아, 팀장님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셔서. 미안, 미리 말 못했네. 팀장님이? 무슨 얘기? 이번 달 실적 관련해서. 별거 아니야. 수지는 재욱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좀 볼게. 응, 여기. 재욱은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카카오톡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팀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실적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팀장에게 온 전화 한 통. 17시 42분. 딱 30분 전이었습니다. 미안, 여보. 의심한 거 아니고. 아니야, 괜찮아. 당연히 확인해야지. 재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억지인지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욱이 씻는 동안 수지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는 없는지, 숨긴 앱은 없는지, 사진첩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가?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욱이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금요일에 팀 회식 있어. 괜찮지? 누구누구 가는데? 팀원들 다 가. 팀장님이랑 대리들, 사원들. 여자들도 있어? 재욱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응, 2명 있어. 근데 다 기혼자야. 걱정 안 해도 돼. 몇 시에 끝나? 아마 9시쯤? 늦어도 10시 전엔 들어올게. 알았어. 사진 찍어서 보내줘. 누가 있는지. 응, 알았어. 수지는 재욱의 대답을 듣고도 불안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지는 핸드폰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6시 30분 재욱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회식 장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테이블에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 6명, 여자 2명. 재욱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재욱 옆에 앉은 여자가 예쁜 건 아닌지, 재욱이 그 여자를 쳐다보는 건 아닌지, 30분 동안 사진만 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왜? 잘 먹고 있어? 응, 고기 구워 먹는 중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몇 시에 끝날 것 같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9시쯤? 그래, 알았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9시 10분 재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나왔어.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혼자? 응, 혼자. 다른 사람들은 2차 갔어. 어디 2차 갔는데? 노래방이라던데. 나는 빠져나왔어. 지금 택시 아니야? 응, 기사님한테 한번 말 걸어봐. 뭐? 기사님한테 말 걸어보라고. 정말 택시 아닌지 확인하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얼마나 걸려요? 한 20분?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재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들었지? 응, 미안 들어와.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러는지 자기도 모르겠었습니다. 재욱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의심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걸까? 재욱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현관에서 재욱을 맞았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많이 취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씻어. 재욱이 씻는 동안 수지는 재욱의 옷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회식 단체 톡방이 있었습니다. 2차 가는 사람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미안, 집사람이 기다려서. 먼저 갈게요.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재욱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도로 옷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욱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회식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 고기 먹고 얘기하고. 여자 직원들은 어땠어? 여보, 왜 그래? 걔네는 다 기혼자라니까. 나이도 많고. 그냥 궁금해서. 별로 얘기도 안 했어. 나는 팀장님이랑 대리들이랑 주로 얘기했어. 그래? 응, 재욱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심하게 군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꽃집에서 일하다가 문득 재욱이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누구랑 점심 먹었을까? 혹시 여자 직원이랑 단둘이 먹은 건 아닐까? 수진은 재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왜? 점심 먹었어? 응, 방금 먹고 왔어. 누구랑? 팀장님이랑 대리들이랑. 몇 명? 5명. 여자는? 여보, 제발 좀. 재욱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짜증내? 짜증내는 게 아니라. 여보, 나 일하는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주변에 누가 있어? 그래서 말 못하는 거야? 여보, 재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 소리 지른 거. 근데 여보, 이러면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의심해? 끊을게.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당연한 걸까? 그날 저녁
재욱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낮에 미안했어. 아니, 괜찮아. 나도 모르겠어. 왜 자꾸 이러는지. 재욱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 이해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근데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잖아. 나도 사람이야. 매일 의심받고 확인받고. 진짜 힘들어.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가 먼저 배신했잖아. 알아. 그래서 참고 있어. 근데 언제까지 이래야 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재욱이 출근하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정말 출근했는지 확인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추궁했습니다.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몇 시에 끝나는지 모두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 재욱이 폭발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뭘? 의심, 확인, 추궁. 나 진짜 미치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알잖아. 여보가 바람을 폈잖아. 알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다 참았어.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지 않아.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의심해?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하자.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이혼하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지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나도 한계야.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재욱이 이혼을 하자고. 여보가 잘못해놓고 이혼하자고? 내가 잘못했어. 근데 용서받고도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나 여보 용서해줬잖아. 한 번 더 기회 준 거잖아. 알아. 그래서 미안해. 근데 이건 용서가 아니야. 감옥이야. 재욱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감옥. 재욱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혼? 절대 안 돼. 내가 용서해 준 건데 여보가 날 버린다고? 재욱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이혼 이야기를 꺼낸 다음 날 아침, 재욱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여보, 어제는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이혼 얘기는 잊어줘.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수지는 한참 재욱을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군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여보, 나도 노력할게. 덜 의심하려고. 정말? 응. 그러니까 여보도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알았어. 고마워, 여보.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재욱이 이혼을 이야기한 순간부터 더 커졌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건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냐?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수지는 재욱에게 전화를 줄였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했습니다. 핸드폰도 매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줄였습니다. 재욱은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편해진 것 같아. 고마워. 응, 나도 노력하는 거야. 하지만 수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욱을 직접 확인하는 것, 미행하는 것. 그날 밤 재욱이 잠든 후 수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보 뒤를 따라가 보자. 정말 회사만 가는지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재욱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응, 잘 다녀와. 수지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재욱이 현관문을 나서자 수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욱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재욱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20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재욱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지는 다른 칸에 탔습니다. 재욱이 회사 근처 역에서 내렸습니다. 수진도 내렸습니다. 재욱은 곧장 회사로 걸어갔습니다. 편의점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카페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건물 맞은편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회사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시켜 마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재욱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앞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식당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재욱과 팀장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자도 없었습니다. 다행이야.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 수지는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만 괜찮은 걸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재욱이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오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6시, 재욱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재욱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뒤를 따랐습니다. 재욱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진도 탔습니다. 집 근처 역에서 내렸습니다. 수진도 내렸습니다. 재욱은 곧장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재욱이 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 10분 후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응. 오늘 좀 피곤하네. 재욱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수지는 저녁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매일 그런 건 아니잖아. 내일도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도 수지는 재욱을 따라갔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다른 건 없었습니다.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흘째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재욱을 미행했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 하루 종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재욱은 정말 회사만 다녔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수상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 하지만 수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 다를 수 있으니까. 열흘째 되던 날, 수지는 여느 때처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재욱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재욱은 회사 앞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사 건물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혼자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카페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재욱은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욱은 도시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카페로 걸어왔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욱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앉은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그냥, 나 미행한 거야? 아니야. 그냥 이 근처 지나가다가, 거짓말하지 마. 여보, 우리 집이랑 여기 1시간 거리야.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욱이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오늘만? 대답해. 오늘만 온 거야? 아니, 며칠? 일주일. 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를 미행한 거야?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자꾸 의심이 돼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일주일 동안 봤잖아. 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알아. 근데, 혹시 모르잖아. 재욱은 한참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거 사랑 아니야. 뭐?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감시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여보가 걱정돼서. 걱정? 이게 걱정이야? 일주일 동안 남편을 미행하는 게 걱정이야? 여보가 바람을 폈잖아, 그래서.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언제까지 이래야 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 나 진짜 한계야. 여보, 이번엔 진심이야. 이렇게는 못 살겠어. 재욱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여보가 먼저 잘못한 거야. 그날 저녁 재욱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그냥 좀 걸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안 돼. 재욱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뭐? 이혼 안 해. 절대. 왜? 내가 여보 용서해줬잖아. 한 번 더 기회 줬잖아. 그래서 감시하고 미행해도 된다는 거야? 나는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여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확인 끝났잖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왜 이혼 안 돼? 안 된다니까. 절대 안 해줘. 재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 해도 돼. 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보가 바람 핀 거 증거 다 있어. 법원에서도 내 편 들 거야.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 잘못한 건 재욱이었습니다. 이혼 사유도 재욱 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평생 이렇게 살자고? 여보가 나를 안심시켜 주면 돼. 그럼 나도 안 그럴게. 어떻게? 모르겠어. 여보가 알아서 해. 재욱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재욱을 의심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미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들켰으니까. 재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팀장이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재욱 씨 정말 괜찮아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요. 재욱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재욱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불리하고요. 재판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재욱 씨 정말 심각한가 보네요. 내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재욱은 그날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도 방법은 있나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재욱은 사무실을 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혼도 쉽지 않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밥 먹자. 응, 재욱은 밥을 먹으며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평범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재욱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가? 변호사 상담을 받은 다음 날, 재욱은 다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정식으로 의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해주세요. 재욱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착수금을 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수진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분께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아직은 말 안 하려고요. 그럼 소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알게 되실 텐데요.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재욱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수진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더 심하게 굴까? 아니면 포기할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욱은 변호사와 계속 연락하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몰래 전화를 받았고, 퇴근 후엔 카페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일이 좀 밀려서 그래? 힘들겠네. 씻어. 수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매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전화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재욱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 뭔가 계획이 있는 건가?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재욱의 좋아하는 음식을 해놨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재욱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여보, 오늘 특별한 날이야? 아니, 그냥 해주고 싶어서. 고마워. 재욱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평온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행복한 부부처럼. 여보,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밥 맛있어? 응, 맛있어. 하지만 재욱은 밥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소장 접수할 겁니다. 그럼 부인분께 송달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재욱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 그럼 수진이 알게 되는 거다. 어떻게 반응할까? 재욱은 상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수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피곤하지? 좀 피곤하네. 그럼 씻고 쉬어. 내가 발 마사지 해줄까? 아니, 괜찮아. 재욱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친절이 무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핸드폰부터 달라고 했을 텐데 요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다음 주 화요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 접수했습니다.
곧 송달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욱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쳐다봤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오후에도,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재욱은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회사 앞을 서성였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있다가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은 재욱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이혼 소송? 나한테 말도 없이?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거잖아. 당연하지. 안 된다고 할 거야. 지금도 안 돼. 수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먹자. 배고프지? 재욱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저녁 먹자고.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 지금 그게 중요해? 당연하지. 밥은 먹어야지. 수지는 태연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재욱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 얘기 좀 하자. 밥 먹고 해 앉아. 재욱은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수지는 밥을 퍼주고 국을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재욱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 먹어? 먹을 수가 없어. 왜? 입맛 없어? 이혼 소장 받아놓고 어떻게 밥을 먹어? 나는 먹던데. 밥은 먹어야지. 재욱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여보, 제발. 이혼해줘. 안 돼. 왜? 내가 싫으니까.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이렇게가 어떡해? 서로 행복하지도 않은데. 나는 행복한데? 재욱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여보, 정신 차려. 내가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이야? 여보가 차려야지. 바람 피워놓고 이혼하겠다고? 말이 돼?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미 용서받았잖아. 용서했다고 이혼해줘야 해? 그럼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데? 평생. 재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할게. 여보는 쉬어. 재욱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도 안 돼.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 반겨주었습니다. 가끔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예전만큼 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상냥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힘든 일 없었어? 없었어. 그래. 다행이다. 재욱은 그 다정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는 수진이.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인데 태어난 수진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측에서 답변서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혼 불가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장기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년, 길면 2년 혹은 그 이상도 걸립니다. 재욱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아니,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수진이 끝까지 버티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수진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오늘 좀 늦었네? 응, 변호사 만났어?
재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GPS 봤어. 법무법인 앞에 있더라. 아직도 이혼하고 싶어? 응, 그럼 계속 소송해. 나는 안 해줄 거야. 수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욱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변함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저녁마다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야.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 요즘 살 많이 빠진 것 같아. 재욱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재욱의 접시에 고기를 계속 올려줬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건강해야지. 고마워. 하지만 재욱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몸무게는 계속 줄었고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1년? 2년? 아니면 평생? 수지는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나를 가두는 게 행복한 걸까? 2달이 지났습니다. 재욱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나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에필로그.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재욱은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수지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부에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처음 잘못한 건 재욱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 후에도 계속되는 감시와 불신. 그 속에서 무너져가는 재욱. 그리고 그걸 지켜보면서도 놓아주지 않는 수진.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용서는 언제까지 유효한 걸까요? 이 씁쓸한 부부의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 오늘 주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연입니다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